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가구 1주택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2013년 8월 달부터 2020년 8월 달까지는 취득세가 1%였다는 거죠. 1가구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가구 10주택이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1%. 따라서 취득세 500만 원을 납부하면 됐죠. 그런데요, 2020년 8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8%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1가구 1주택에서 다른 주택 하나를 산다라고 할 경우에 8%라는 겁니다. 따라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세를 4천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00만 원 돈. 그런데 만약에요, 1가구 2주택에서 한 채 아파트를 더 산다면, 즉 1가구 3주택이 될 경우에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가 12%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취득세를 6천만 원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6,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5억짜리 집을 하나 사는데 취득세만 6,600만 원.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야죠. 집값의 13.2%를 미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를 것을 가정해서 미리 집값 5억에 대해서 13.2%라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어마어마한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가구 내가 3주택인데 실제적으로 8억에 매수해서 20억에 내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2억이 되겠죠. 1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9억 1,500만 원 이러한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억 차액이 세금 9억 1,500만 원 빼면 남는 돈은 2억대가 된다는 거죠. 12억을 벌었는데 남는 금액은 2억대. 정말 엄청난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래요. 집 있는 사람이라면, 다주택자라면 야, 이거 못 살겠다. 세금 폭탄이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집 없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적당하다. 아니다. 지금보다 더 걷어야 된다. 부동산 세금이 지금 더 싸다. 더 걷어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 집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더 살 경우에 정말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뭐가 와 닿냐? 부동산 세금이 정말 폭탄이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입에서 말이 문득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없을 때야 상관없는 이야기, 당연히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내 집 마련을 한 이후부터는 양상이 180도로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취득세는 12%요, 양도소득세는 75%, 보유세는 1 내지 6%. 이야, 엄청나죠. 엄청나. 그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부분 GDP 대비를 한다면 자산세 비중이 3.976%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였다는 거예요. 1위. 취득세 부분은 GDP 대비해서 자산거래세 부분 1위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1위, 취득세 부분, 자산거래세도 1위, 그리고 상속증여세 부분은 GDP 대비해서 3위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부분이 되겠죠. GDP 대비해서 OECD 국가들 중에 1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네요. 13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아무튼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 보유세 등등에서 전 부분에 거쳐서 종합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는요, 국민의힘 유경진 의원실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놓고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6,600만 원 납부해야 된다. 아유, 심해도 너무 심해요. 또 8억 주고 산 아파트를 20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9억대다. 그러니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1위를 차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현재 정부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세금은 거의 폭탄급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거래가 급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의 2.2배나 되고요. 거래세 세금 비중은 1.89%로 OECD 국가 평균의 4.2배나 높은 1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욱더 큰 문제는 세금 증가 속도는 2017년도에는 8위였는데 2020년에는 1위로 거의 비시의 속도로 광폭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집 한 채 물려줄 때도요, 세금 폭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 이러한 세금 폭탄하고 부동산 세금 폭탄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해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2억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속세도 부담되고 증여세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요, TF를 띄워서 부동산 세제 손을 보겠다, 조세 원리에 맞게 손보겠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끔 개편하겠다. 맞아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징벌적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때린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잡히지 않습니까? 입주하는 물량이 증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급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세금으로만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 기현상이 이처럼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이를 부동산 시장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끔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보유세 실효세율, 지금 정부가 말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적으로 OECD 국가에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의 부담액을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별 비교 통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것은 OECD 공식 통계인 국내 총생산 대비 재산세 비중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 OECD 국가 평균 비교가 훨씬 간단하고 정확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인수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 일환으로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요거부터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인데, 그래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12% 세죠. 보유세 1 내지 6% 세다는 거예요. 다음에 양도소득세 최대 82.5% 너무 세죠. 그래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 내지는 인하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굳이 지금 꼭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거나 인하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요때 팔아라라는 의미, 즉 매물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요런 거 던져놓는데, 최종적으로 본다면 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거래세, 취득세 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 구입을 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또한 지금 뭐 거래세 부분, 좀 취득세 부분에서 이것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완화나 인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하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세금까지 다 깎아준다고 하니 미래의 부동산 가격, 긍정적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하니 제일 먼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